네, 저희는 이제 2010년부터 배터리 쪽, 그다음에 전기차 쪽에 글로벌 마켓 리서치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뭐 2000, 뭐 갈수록 점점 더 바빠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걸 피부를 제일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정순남 부회장님이 그 배터리 수주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500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더 최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배터리 수주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한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에 분기당 한 5조, 7조 이 정도 이제 매출을 하고 있는데, 그럼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배터리를 가져가려면은 이제 수주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한 5년, 7년까지도 하는데, 국내 3사의 그, 그 배터리 수주 잔고라 그럽니다. 잔량이라 그러는 금액이 지금 7월 기준으로 한 7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이제 그거에 이제 좀 나뉘는데, 그 금액이 내년 상반기 되면 또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내년 중에는 아마 1000조가 돌파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들 이런 세미나도 하고 이 산업에 대한 재료도 얘기하고 IRA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 주목받는 부분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로 오고, 다행스럽게 기술을 리드하고 산업을 리드하는 회사들이 뭐 한국의 대기업들, 뭐 LG, 삼성, SK이노베이션 이런 대기업들을 위주로 또 많은 소재 부품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성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다 보니까 데이터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장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이제 추구를 하고 있고요. 요 데이터는 저희가 전기차와 그 전기차에 내재되는 배터리에 대한 데이터를 2014년부터 매월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2017년도에 140만 대, 여기는 순수 전기차 PHEV만 포함했던 내용이고, 작년에 이게 670만 대, 그러니까 매년 연평균으로 보면은 50%씩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장에 가장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게, 배터리의 성장의 동력이 결국 이제 전기차라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1000만 대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전 세계에서 출하되는 전기차가 한 1억 대 남짓으로 생각한다면은 이미 이제 10% 정도가 이제 페니트레이션 됐고요. 뭐 매달 통계를 보시면 연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배터리의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안에 실리는 배터리를 이제 충전하게 되는 거고요. 배터리 출하량도 마찬가지로 뭐 과거 한 5년 동안에 50%씩 이렇게 성장을 하고, 올해는 한 450기가 이렇게 이제 출하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지역별로 보면 아까 저기 발표해 주셨듯이 중국이 좀 먼저 그 보조금 이런 걸로 해서 전기차 드라이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로 보면은 뭐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전기차 반 정도를 지금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럽, 미국, 기타 지역 이렇게 이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보시면은 저희가 누적으로도 좀 한번 해봤는데, 2017년서부터 해서 여기 탑 12, 탑 상위 12개 회사의 전기차의 통계를 쭉 보시면은 뭐 테슬라 되게 많이 한 거 같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까지 2017년서부터 올해 7월까지 보시면은 대략 한 200, 거의 300만 대 정도 육박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BYD가 만 200만 대, 그 다음에 폭스바겐, 뭐 중국 회사들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보시면은 그동안에 테슬라가 맹주였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BYD가 테슬라를 앞질렀어요, 전기차에서. 물론 이제 순수 전기차 말고 PHEV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뭐 BYD의 성장세가 굉장히 돋보였다 올해.
근데 이제 중국에는 한국 배터리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좀 중국 좀 제외해 놓고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을 제외해 버리면은 역시 테슬라, 폭스바겐, 르노, 뭐 현대차는 저희 데이터로는 누적으로 보시면은 4등인데 보시면은 저기 폭스바겐을 앞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어서 올해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은 중국 업체 제외하고 넘버 2로 올라갔다. 저희 데이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를 쭉 그동안에 출하된 양을 다 합쳐 보니까 뭐 한국에 있는데 뭐 중국의 CATL이 뭐 30% 정도, 그다음에 LG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SDI, SK온이 이제 좀 뭐 5%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뭐 CATL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죠. 보시면은 한국의 3사 합친 것보다 한 개 회사의 MS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회사의 이제 좀 이제 향후 고민은 이 CATL이 이제 계속 세계 시장으로도 치고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좀 커버하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고민이고, 반면에 이제 최근에 IRA에 대해서 걱정도 있고 기대도 있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CATL 같이 이제 강력한 가격과 기술과 이제 이런 생산 능력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나오는데 사실은 중국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기회의 요인일 수 있다. 사실 CATL도 그동안에 한 2, 3년에 걸쳐서 미국에 대한 진출 시나리오들을 여러 개를 놓고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모든 진출 계획을 이제 제로로 놓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배터리 생산하려고 하는 부분도 다시 다른 타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것들이 이제 원하기는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를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이제 한국 업체들이 더 이제 또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라고 보고, 오늘 그 주제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IRA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희도 굉장히 많은 국내외 고객사들이랑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에 대한 문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IRA에 대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IRA, IIJA인데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 요거 틀렸네. 리액션이 아니라 리덕션이죠. 인플레이션 리덕션 플랜 해서 올 8월에 이제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잡스 액트가 있는데 이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시면 두 개 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의 두 가지의 법의 축을 보시면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차별화 항목이 있고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는데, 차별화한다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쪽에 관련돼서 이 지역별로 좀 차별합니다. 미국이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에 북미라고 하면 캐나다나 멕시코 포함한 거고, 그다음에 FTA 국가가 16개인가 있죠. 이 순으로 해서 어떤 이익을 차별화하고,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만 해당되고 부품은 북미, 그다음에 광물은 FTA니까 FTA 우리나라도 FTA 이제 가입국인데, 아까 저기 그 박재범 연구원이 말씀하신 그 인도네시아는 FTA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데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돼 있고, 또 지원은 그 이제 이 IRA 법 준비해가지고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생산을 할 때 생산 원가의 10% 일정 금액의 투자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못 받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아낼 수 있나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시돼야 되겠다. 그래서 뭐 지원 형태도 다양한데 고용 인원이라든지
미국 내에 있는 지적 재산권을 사용한다든지 파트너십을 가진다든지 심지어는 뭐 인디언 부족이랑 파트너십하면 뭐 더 주겠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이 돈들이 얼마나 쓰일 거냐 예산이. 그래서 여기 IRA만 관련한 지출과 수입, 그러니까 지출은 IRA를 가지고서 쓰려고 그러는 거고 어떻게 그러면 재원을 마련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이 뭐 상당히 크죠. 그래서 우리 관심 있는 걸로 보면 청정 전력 관련 1,610억 불,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세액 공제 730억 불, 이렇게 해서 향후 10년간에 약 7,900억 불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을 이렇게 재정 적자 축소, 그다음 물가 억제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쓰겠다 하는 게 이제 큰 그림입니다. IRA 전기차 세액 공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7,500불을 줄지 안 줄지 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 비즈니스 한 사람들한테는 그 차 한 대 한 5만 불, 4, 5만 불 하는 데서 7,000불 하면은 뭐 굉장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거고, 올해 이제 2022년 8월에 발효가 됐고 2023년 1월에 이제 개정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기차 미국에서 굴러가는 거나 아니면 팔리고 있는 전기차 중에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가 이미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현대차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존 전기차 세액 공제는 약 90종인데 그래서 이 법안 발효하면서 70개 기종이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빠지게 됐고,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뭐 너무 복잡해요. 이거 뭐 법안도 복잡하고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좀 정리해 놨는데 뭐 여기 보시면 기본 조건으로 뭐 최종 생산이 북미, 밴이나 SUV, 픽업 트럭은 8만, 뭐 승용차 5만, 뭐 수입은 뭐 얼마 이래가지고 다양한 복잡한 건데 이게 살 때 깎아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그 소득을 미국에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낼 적에 세금에서 이제 우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뭐 살펴보시면 여기 FTA는 한 20국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호주, 아까 말씀해 주신 자원이 많은 호주, 칠레, 캐나다 이런 데들은 이제 FTA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니까 이런 나라들이랑 좀 잘 협력을 하면은 배터리 쪽에서도 좀 좋은 내용들이 나올까? 요거는 IRA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해서 쭉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죠. 점점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배터리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2024년에는 뭐 50% 이게 밸류에 대한 거라 그래서 이게 뭐 수입하는 가격인 건지 원가인지 이건 잘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이 액트에서는 일단 밸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주요 부품의 북미 제조 비율을 50%까지 맞춰라. 2028년 이후는 못 맞추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에 다들 맞춰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좀 더 자세히 있는데 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 부품 소재, 셀, 그다음에 모듈 요 각 단계별로 해서 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요 얘기는 뭐냐면은 IRA에서 세액 공제 조건,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미에 포스코 케미컬이 있는데 포스코 케미컬이 북미에 양극재나 음극재를 진출을 했어. 그런 경우에는 제품 생산 비용의 10%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의 10%를 세이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적용을 하고, 뭐 LG 엔솔이 배터리 공장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킬로와트아워당 35불을 지원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지금 현재 배터리 셀의 킬로와트아워당 가격이 한 120불에서 한 125불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5불을 그냥 주겠다는 얘기죠. 이건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물론 줄어들기는 하지만은
뭐 빨리 나가서 빨리 생산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모듈도 마찬가지. 모듈은 킬로와트아워당 10불. 그다음에 기타 광물 이런 부분도 10%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뭐 좀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하는데 뭐 아직 불명확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법안을 미국에서 만들고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 큰 축으로 어떤 자국의 어떤 이기주의,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어떤 방어 이런 쪽에서 결국은 IRA라고 하는 법은 뭐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 그리고 자국의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육성하는 이런 법안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면은 위기보다는 훨씬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시간이 많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인프라 투자법 여기 이런 것도 있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란트도 있고, 차징 퓨얼 인프라 그란트 이런 것들이 혜택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도 많이 얘기된 리사이클링, 그다음에 차징, 저기 전기차 차징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뭐 한국의 성일 하이텍 같은 회사가 이제 리사이클로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운영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런 미국의 진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한 단에서 굉장히 깊은 연구가 돼야 될 건데, 저희가 이제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리포트를 좀, 이게 스터디가 더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이제 리포트를 준비하면은 아주 좀 상세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기차 과거 한 7년 정도의 실적이 그랬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도 성장을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 얘기고, 배터리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2019년서부터 보면 연 37% 정도, 약 한 3,600기가와트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걸로 보고, 그럼 보시면 얼마나 큰 거냐? 올해 보시면은 얼마지? 1,000기가 정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뭐 30몇 배 성장을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 잠재력이 남아 있는 걸로 보고, 뭐 지역적으로 보면 그동안 중국이 많이 리드했지만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제 똑같은 일들이 좀 더 성장을 더 이제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배터리 OEM별로도 이렇게 좀 많이 성장을 하는데, 뭐 우리 한국의 현대차 같은 데도 굉장히 이쪽에 강점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평을 갖고 시장을 늘리고 있고, 최근에 IR 발표도 보니까 사실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6%가 넘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어젠가 현대차 발표 보니까 7점 몇 프로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전기차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이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캐파도 거기에 맞춰서 늘리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저희가 뭐 중견기업, 대기업, 뭐 이렇게 뭐 상장한 이런 기업들, 이제 배터리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고민은 뭐냐면은 계속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자율도 굉장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도 강세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전액을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한 달에 한 500억 정도 이제 올해 매출을 하고, 내년에는 한 월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재료를 사다가 중국에서 사다가 만들어서 이제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를 태워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보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재료비는 내가 다 내. 근데 사서 돈을 받는 거는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보통 대기업이 뭐 한 3개월 정도 이제 어음을 해주면 한 6개월이 걸려. 그러면은 이 기업은 계속 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매출도 늘리고 공장도 늘리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고민들이 굉장히 이 산업이 성장해서 그냥 다 되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이 많은 이제 캐파를 하고 한 쪽에 이 회사들을 준비하려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면서 야,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좀 더 성장하고 이렇게 서포트가 되려면은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전액 업체 회사를 얘기를 했지만은 뭐 대부분의 뭐 아까 얘기한 뭐 리사이클링하는 업체 뭐 그다음에 크게는 뭐 양극재 뭐 에코프로 뭐 이런 데 제일 양극재 크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포스코 하잖아요. 그래 이런 아주 대기업의 든든한 이런 회사들도 지금 그런 어떤 뭐 자금의 운영, 산업이 성장하고 이익을 내는 건 확실한데 뭐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자주 얘기되고 그러면은 뭐 배터리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제 뭐 수급 얘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